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치열한 동물의 세계에서 집 짓기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넓은 의미의 동물인 인간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죠. 바로 여기 첫 집 짓기에 도전한 가장들이 있습니다. 집 짓고 솔직히 인생이 너무 좋습니다. 이 집이 살면 살수록 좋아진다. 자수성가 가장들이 가성비까지 잡았다고 하니까 그 집들 구경 좀 가자고요. 가정을 이룬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내 가족만을 위한 특별한 보금자리를 짓는 것이죠. 건축탐구집, 오늘은 부모님 도움 없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인생 첫 집을 지은 가장의 이야기를 함께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집 보러 양평으로 갑니다. 첫 집의 주인공은 100세 시대 딱 중간에 와 있는 50살의 가장이래요. 우와, 노출 콘크리트 멋지네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가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의 가운데에 제 인생 첫 집을 짓게 된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남편 덕분에 큰 창에서 사계절을 만끽하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외관만 봐서는 집이 아니라 갤러리 같은데요. 외관이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노출 콘크리트가 개인적으로 뭐 노출 콘크리트를 원하셔서 그렇게 뭐 설계를 하신 건가요? 사실 저는 노출 콘크리트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집사람이 하고 싶어 했고 아니 이렇게 시골길 가다 보면 네. 다 집이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저게 집인가 뭔가 사람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진짜 말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내는 말만 했다는 거. 그런데 이거 말하는 대로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와 이제 우리 집이 정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짓는 과정에서의 기쁨이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과정에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가정도 힘들었었고 미안해라. 이게 보통 뭐 많이들 얘기하자면 자기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이 남편 많이 힘들었네. 이게 너무 잘 나왔는데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패턴이 뭐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밋밋한 하나의 패턴 가져가기는 좀 밋밋하니까 하부는 이제 우리가 노출 콘크리트에 이제 쪼는 방식이 있거든요. 망치로 위아래로 쫓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쁘거든요. 너무 이제 단순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콘크리트는 또 라인을 강조하는 그런 콘크리트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이쁜 집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여기 보이는 띠 부분하고 요 하부에 이렇게 조임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오염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임으로. 그 오염 방지도 사실 되거든요. 예. 그런 뜻도 있죠. 네. 상업 공간에만 주로 쓰였던 노출 콘크리트. 최근엔 주거 공간을 지을 때도 선호도가 높아졌다는데요. 튼튼하면서도 내구성이 좋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은 열을 오래 머금고 있는 특징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단열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부도 참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 보시죠. 웅장한 외관에 비해서 내부 구조는 아주 단순한데요. 노출 콘크리트가 살아있는 현관을 지나 화이트 톤의 깔끔한 부부 침실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이는 주방. 그런데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아이들 방에 뭔가 특징이 있는 걸까요? 복층 구조인가?
어쩐지 건축 탐구 집에 소개되기에는 좀 밋밋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이 집 뭔가 있긴 있답니다.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택과 집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거실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우와, 근사하네요. 노출면도 깨끗하고 건물이 멋있습니다. 내부가 더 멋있는데요? 건축이라 대한 힘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건축적으로 좀 다 정리한 게 너무 멋있습니다. 콘크리트 이 면이 이제 어쨌든 외부에 있는 게 전 들어와서 안에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포인트로 그냥 딱 했던 게 위에 이제 천창을 냈잖아요. 천창을 이제 간접 조명으로 이 콘크리트 월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곡선으로 이렇게 한 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양평에 잠시 살 때 그건 제 경험이었는데 거의 한 9년? 9년, 10년 정도 전에 아무래도 도시에서는 교육시키기가 좀 치열하죠. 뭐 애들 입장에서도 애가 너무 힘들어했었고. 고교 시절 친한 오빠 동생으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는 부부. 더 좋은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옆에 이 사람이 제일 좋더라나요. 양평에는 두 딸 교육을 위해서 전세를 얻어 4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답니다. 불편함이 좀 컸어요, 그때는. 너무 좋은데 좋지만 불편한 거. 우연찮게 또 기회가 와서 수도권의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또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도시에 나와서 저희가 다시 한 7년 정도 살면서 너무 편리한데 한편으로는 계속 뭐가 남더라고요, 저희 부부 생각에는. 살면서 남편이랑 이야기하다가 우리 옛날에 양평에 살 때는 그랬는데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매번 하는 거예요. 그 5년 사는 동안 그 집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종잣돈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사를 가는 것도 어떨까? 전원주택의 불편함보다는 행복한 기억이 더 많았던 부부. 모두 다 잠든 깜깜한 밤이었는데 제가 잠시 일어났는데 가족 얼굴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켰나 싶어서 봤는데 그게 달빛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골에 살면 이런 경험도 하는데 하면서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서 되게 느낀 감정이 특이하고 너무 좋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달을 구현해보자. 어디가 달 같은 거예요? 둥글잖아요. 떠 있고. 달빛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창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건축가가 진짜 달을 구현해 왔더라고요. 시안을 만들어 왔는데 실제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까지 끌고 갈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좀 모양을 바꿔야지. 비용이 가급적이면 적게 들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가면 되겠노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죠, 계속.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을까 약간 경이로움 그런 거 있었고 좋아, 이게 집으로 들여놓고 이런 집에서 살자 이런 생각이었죠, 정말. 되게 걱정 많이 했죠, 저도. 이런 구조물을 노출 콘크리트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쁘게 안 나오면 사실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 리스크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 합판 거푸집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합판 거푸집으로 제작을 하겠노라라는 시공사가 대다수였어요. 네, 그렇죠. 뭐 시공 일반적인 비용, 거. 네, 시공 비용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합판으로는 이런 형태를 시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다가 다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네네. 스틸로 제작을 철판으로. 하게 됐죠. 네. 아내가 원하는 둥근 달. 그 달을 구현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 과정에 외벌이 가장의 고민도 많았다네요. 이때 21년부터 22년에 걸치는 기간이었는데 뭐 전쟁도 있었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재가 막 폭등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시공비도 비용도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절이. 비용이 많이 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디자인적인 그런 마감적인 요소들은 다 뺐어요, 힘을. 그런 쪽에서의 비용 절감은 분명히 볼 수 있었고. 세부 인테리어에 돈을 쓰는 대신 건축 자체가 주는 힘으로 집의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장을 짜고 막 여기에는 이런 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죠. 그냥 스튜디오 같은 집을 짓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라운드형이나 이런 거에 아마 돈이 조금 들어갔을지언정 다른 곳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눈에 띄는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이 3면이 다 창이 있어가지고 시간에 의해서 계속 변할 것 같아요. 3면이 아니고 4면이 다 창이 있고요. 아 그러네요. 저쪽도 있네요, 진짜. 지붕이 떠 있는 구조입니다. 사면이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 떠 있는 걸 받쳐주는 게 여기 벽체랑 저기 아치 벽체 이 두 개가 이걸 지붕이랑 저는 그냥 천정을 무의미하게 기둥만 2개. 아니죠.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맞죠. 이 두 개가 받쳐주는 기둥. 예. 네. 그 창 덕분에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 별빛이 계속 비춘다는군요. 빛이 자연스러운 빛이 좀 있으면 좋겠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비출 것이다. 작은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 정원이 있으라 그러면 푸를 것이다. 부엌에서 이렇게 만약에 기둥이 있다면 제가 기둥 있는 집을 원했네요. 제가 기둥 있는 집을 원했네요.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외에도 많죠. 집사람 의견 반영된 게 뭐 있지? 외부에 뭐? 원형 기둥도 세워달라 해서 원형 기둥으로 저거? 디자인을 했고. 근데 저거는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아 원형? 원형. 아 원래 원형이 아니었는데 아니 굳이 원형을 안 해도 안 되는데 해도 되는데. 그대가 원형을 좋아해서 저기 주방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오픈을 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라운드 모양은 저희 집사람이 또 이 라운드 있는 아치 형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또 구현해낸 형태고요. 잡지책에서 봤어요. 그리스에 있는 어떤 가정집인데 그 부엌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보고 그래서 그냥 아치형으로 될라나 이랬는데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대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죠. 어울립니다. 네. 집사람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 반영된 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데군데 많습니다. 아, 저는 그냥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한 공간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예, 제 이야기를 토대로 생긴 집인 것 같아요. 둥근 천장을 받치는 아치형의 기둥은 거실과 주방을 나누는 경계도 되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아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눈에 들어와서랍니다. 미안아. 응? 뭘 그렇게 열심히 봐? 릴스. 릴스. 다 보여요, 여기서는. 뭐 하는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들어가서 숙제하고, 이제 당신은 뭘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되는 위치죠, 여기가. 이 거실에는 매력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침에 햇살이 되게 좋을 때는 이렇게 벽을 따라 빛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의 각도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나요? 막 그런 광경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 집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낮에만 빛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달빛과 별빛이 주는 은은함은 강렬한 햇빛과는 또 다른 매력이죠. 아우 이뻐라.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지도 않는데 인테리어가 화려하지도 않은데 이 자체로 훨씬 이제 이 공간이 풍부하거든요. 보여주는 건 스펙트럼을 보여준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되게 공간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멋진 거실 구경이 끝났으니 마당으로 나가볼까요? 마당에 나오니까 이제 사실은 중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가벽이 있으니까 뭐 중정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하늘만 보이는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집사람이 설계 미팅 하는 당시에도 네. 원하던 것 중에 하나가 중정이었어요. 중정을 원했었는데 중정 느낌이 나는 중정이 아니지만 중정을 만들어보자 네네네. 하는 거에서 출발한 거고요. 혹시 모를 외부 시선을 좀 더 차단하고 싶었답니다. 개방감을 살려 위아래가 뚫린 가벽을 세웠더니 앞마당이 중정이 됐네요. 일반적인 거는 이제 사실은 잔디를 까는데 잔디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양평에 살면서 잔디마당이었어요. 잔디마당. 네. 제가 엄청 고생해서 그 잔디 관리하는 게 잡초 뽑고 약 주고 잔디 잘라주고 물 줘야 되고 그 고생을 좀 덜기 위해서 저희 집은 잔디는 없애고 전면에는 최대한 콘크리트를 깔고 데크도 사실 관리의 대상이니까. 예, 데크도 없애고 어차피 노출 콘크리트 느낌으로 다 가자. 바닥도 그냥. 예. 친척들은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고요. 부친이 또 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걱정 많이 하고 하셨었는데 집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번듯한 집 지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지금 이 집에 아버지 한번 모시고 올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집을 짓고 나서부터 부부의 주말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의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이제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나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죠. 한 2시간 훌떡 지나가거든요. 남편은 잡초 뽑고 저는 지켜보고. 그래도 이거 제가 옆에서 보조를 해줘요. 뭐 필요하면 갖다 주고 막 이러고. 물 많이 줬네. 애들 말랐는데 물 주니까 그래도 좀 살아있다. 이거 시원한 거 드시고 하셔요. 안녕하세요. 문제는 아직도 적응 안 되는 게 있다지 뭐예요. 벌레다. 일로 왔다. 이게 바로 움직인다. 어떡하면 빨리 가요. 손을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신발로 팍 때렸었어야 되는데. 벌레를 보면 좀 기겁을 하나 봐요. 오늘 많이 차분한데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왔었는데 집에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TV는 켜져 있는데 니네 방에서 뭐 하냐 하니까 나방이 들어왔는데 그 나방 때문에 밖에 못 있고 방으로 다 도망가 있더라고, 세 명이. 그거 이렇게 딱 덮어놨었지 그때. 내 집을 지었다고 바로 적응이 되나? 집이 시간을 머금듯 벌레도 익숙해질 때가 오겠죠. 본체 뒤편에는 작은 별채가 있는데요. 본체에 비하면 전혀 화려할 것 없는 공간이지만은 이 공간을 남편은 가장 사랑한다네요. 여기는 별채고요. 별채네요. 별도의 동이 있는. 그렇죠. 네네네. 이 공간은 저만의 놀이터이자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초기에는 없었었고요. 네네네. 근데
집 설계를 얼추 해놓고 나서 보니까 네네네. 제가 들어갈 공간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네, 이해합니다. 예, 저희 허가상 60평이 넘어가면은 직영공사 때문에. 네, 네네네. 거기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별도 공간으로. 별채로 아예 조성을 하자. 사실은 좋은 방식입니다. 별동이 있다는 거는 아예 그냥 다른 집이잖아요. 아예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 내부에서 공간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별채 공간이라는 걸 저는 권하거든요, 사실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특별한 휴식의 시간. 덕분에 또다시 일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을 봤는데 2년 지나셨나요? 네, 1년 반 정도. 1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짓고 나니까 어때요? 그동안 어쨌든 과정을 겪고 이제 어쨌든 본인 스스로 집을 짓는 걸로 해서 땅도 사고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한 거잖아요. 그럼 뭐 변화가 좀 있을까요? 만족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네네. 오롯이 저만의 공간, 그리고 저희 가족만의 공간, 네네. 저희 거가 이제 생긴 거고, 네네. 예전에 물론 아파트도 있었지만, 네네. 아파트는 솔직히 작아지만 저희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었어요.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이 살면 살수록 좋아진다. 좋은 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같이 나누고픈 게 저한테는 집이에요. 지내면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같이 나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은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화조풍월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처럼 꽃과 바람과 달이 머무는 이곳에서 가족의 행복 오래도록 지켜가시길 바랄게요. 건축가로서 단언컨대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본 사람과 집을 못 지어본 사람. 그만큼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정을 30대에 한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일을 해낸 겁없는 30대 가장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수성과 가장을 만나러 용인으로 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집을 지은 겁없는 남편 김건영입니다. 말려도 듣지 않을 남편을 둔 30대 아내 임혜미입니다. 잠깐만, 나이는 젊어 보이는데 어딘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네, 저희 집 이름은요 우아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첫째 아들 나우와 둘째 딸 노아의 이름을 따서 우아당. 두 번째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집 해서 우아당. 세 번째는 우아하게 살고 싶어서 우아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건축할 때 집에 이름을 지어줘야지 더 오래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네네, 어서 들어오시죠. 네. 네. 하얀 외벽이 깔끔함을 주는 3층 집이네요. 마당 한켠에는 채소도 몇 가지 심어져 있고요. 마당이 넓어요. 아, 네. 네, 생각보다 뭐 집도 이쁘고, 뒤에 숲이 좋네요. 아, 맞아요. 이게 숲이, 오래된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네네. 이 숲을 보고, 아, 여기에 살면 정말 좋겠다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집이라서 그런지 뒤에 산이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그럼 이게 공짜 숲이네요. 맞아요. 예. 이 오래된 숲이 네네. 공짜죠. 그러니까 이 집의 핵심은 바로 숲입니다. 이 숲이 왜 핵심인지는 잠시 뒤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집을 보니까 3층이네요. 집이. 아, 네. 어쩌다 보니까 1층, 2층, 됐습니다. 네. 3층, 네. 3층. 아무래도 자연 녹지. 네. 자연 녹지니까 건폐율이 네. 20%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저희가 20%일 때 저희가 땅을 사서 설계를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성장관리구역으로 용인시에서 편입이 되면서 30% 건폐율로 늘어나게 됐어요.
저희가 20%의 땅으로 건물을 짓는 게 너무 좁아서 저희가 지하층을 크게 파서 살 용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건폐율 20%일 때는 지하 공간을 생각해서 설계를 했다가 운 좋게 건폐율이 30%로 늘어나면서 공간 설계도 새롭게 바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를 파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1층, 2층을 설계를 다 하고 나니 3층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 예산의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완전히 다 갈아엎고 새로 했습니다. 네. 설계사무소는 불행이고. 어쨌든 결과가 좋은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굉장히 진짜 재밌게 즐겁게 했습니다. 그 설계는 2번 하셨네. 그렇죠. 두 번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집 탐구 가볼까요? 그다음에 외장은 이제 스타코 네. 마감이잖아요. 네. 근데 스타코라는 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집이 따뜻할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예. 외단열을 한번 예. 목조주택에 네. 외단열을 한번 더 해서 네. 거기다 이제 스타코 마감하니까 따뜻하고. 예. 근데 단점이 약간 이제 때국물이 좀 이제 네.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밑에 하부는 어쨌든 타일을 그냥 일반적으로 자르지도 않고 네, 네. 그냥 타일을 톡톡톡 붙였는데 네. 이건 제가 배울만 합니다. 저렴하게 그냥 네. 하부를 정리한 게 네. 깜짝 놀랐어요. 항상 돈 생각을 하거든요. 저렴해야 한다. 기능적으로는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걸 갖다가 아이디어가 그냥 네. 타일 따다닥 붙여가지고 그냥 무심하게 네. 스타코는 석고를 주재료로 해서 대리석 가루나 점토분 같은 것을 섞어 만든 미장 재료인데요. 건물의 단열과 방화, 내구성을 높이는데 안성맞춤이기는 하지만은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 오염되기 쉬운 하부는 별도의 처리를 해주면 좋답니다. 일층은 가족 모두의 공용 공간으로 주방과 거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스키플로 형태로 바닥을 낮추고 통창을 배치해서 개방감을 높였답니다. 들어왔더니 이해가 가네요. 네. 밖에서 봤을 때는 마당 쪽이 워낙 창이 없어서 네. 근데 이게 돌아왔을 때 이 숲이 중요하니까 네. 이게 포인트니까 여기다가 그냥 큰 창을 낸 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파가 딱 맞아요. 네. 정말 그러네요. 공간에 맞게 주문 제작한 건가요? 소파는 저희가 보통 어떤 집들을 가도 이 조금씩 남거나 뜨는 부분들이 항상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거기에 맞추려고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처음부터 기성 제품들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거에 맞게 구획을 좀 했습니다. 건축을 맞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 실제로 창문도 그렇잖아요. 네, 창문도 이 일반적인 사이즈를 넘어가면 특수 제작으로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고 운반비도 비싸지면서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창문의 기성 사이즈를 찾아서 네, 맞습니다. 거꾸로 예. 설계를 네. 시공을 맞춘 거잖아요. 네. 저희 집 설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네. 그 좋은 팁입니다. 네. 일반 공장, 유리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유리의 최대 사이즈 이런 점도 저희가 기성 제품에 맞춰진 제품으로 좀 구상을 했다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창 저희 집 보면은 굉장히 개방감 있게 큰 유리들이 많은데요. 사실 잘 찾아보면 열리는 문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어디 보자. 그러고 보니까 큰 창문들이 대부분 열리지 않는 고정창이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이즈와 그냥 일반적으로 열리는 구조로 접근했을 때보다는 한 절반 정도 가격을 정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계획대로 제대로 실현이 됐나요? 조금 안 됐어요, 계획대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소파의 공간이 260cm다 하면은 한 265cm 정도로 만들었으면 쏙 들어갔을 텐데 지금 260cm다 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보니 지금 넣었는데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시행착오는 애교죠 뭐. 오히려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틈새 먼지가 들어갈 일이 없으니 청소하기는 한결 수월하겠어요. 가구에 맞춘 공간 설계는 거실뿐이 아닙니다. 2층에 있는 부부 침실도 마찬가지래요. 특히 창문은 기성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폐형 창문을 최소화함으로써 인테리어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답니다. 그런데 혹시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인가요? 이게 제 나이에 뭘 안다고 이렇게 집을 지었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집 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 길거리 장사부터 해서 돈이 없으니까 뭐 전기도 맨날 스스로 이렇게 만지다가 터져서 이렇게 큰 사고 날 뻔한 적도 많고, 그냥 저희가 맨날 공사해가지고 덜렁덜렁거리고 막 망가진 적도 많고, 어쨌든 직접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이 세상을 부딪히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왔단 말이에요. 나이에 비해 참 야무지다 싶더라니.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300만 원을 들고 푸드트럭부터 시작한 건형 씨. 10년 넘게 다양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노하우를 배우게 된 거래요.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결혼을 하고 아직 되게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서로 각자 막 개성이 너무 강해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싸웠던 신혼생활을 좀 거쳤고, 이 첫째를 낳으면서 저희도 키우면서 많이 불안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참 많이 싸웠던 것 같고, 시기적으로나 어떻게 환경적으로나 이 집을 지으면서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고 행복해진 것 같아요. 행복이 커진 이유 또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쨌든 공간을 뚫어서 재미있는 개구부가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네, 맞아요.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희가 스키플로어로 공간을 낮추다 보니까 이 계단 밑에 공간이 넓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참 놀 수 있는 재밌는 공간이 나오겠다라는 그 설계를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 공간을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을 낸 거죠. 아늑한 공간. 아이들이 느꼈을 때는 이런 공간이 네. 자기한테 맞는 공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키에 맞는 공간이 있는 거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어색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공간을 찾습니다. 그런 공간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 위쪽은 저희 집을 생각할 때 저희 부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는 좀 관계예요. 어차피 뚫는 거 밑에 하나 더 뚫어서 아이들도 저기에서 여기 소파에 있는 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맺기,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아래쪽도 한번 뚫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창이고 네, 맞아요. 어른을 위한 창이네요. 맞아요. 두 가지가 네. 있네요. 네. 그렇게 재밌게 놉니다, 저희. 그러니까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네. 재밌는 공간이네요. 맞아요. 1층은 저희가 주로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으로 거실과 주방 놀이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스키플로어를 하게 되면서 일단 주방과 거실에 좀 공간 분리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주방에서 있지만 같이 또 따로 있는 느낌을 갖고 싶었고, 이게 아무래도 단이 낮다 보니까 거실에서 바라본 창문이 같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창문 자체가 진짜로 큰 액자처럼 저희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들 천연 조경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큰 창을 통해 사시사철 바뀌는 풍경은 최고의 선수와 가끔씩 내려오는 고라니는 반가운 친구가 됐습니다. 오직하면 이름도 붙여줬대요. 란이라고. 반대는 없었나요? 당신 좀 있어? 주변에? 저희 안 돼? 친정 부모님께서 왜 굳이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하냐. 장인 장모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 일단은 주변에다가 물어보거나 한 적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하겠다고 생각했고, 이걸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짓겠습니다. 로 끝났었어요. 네.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가 비싸져서 제가 그 투자를 성공했다라는 개념보다도 집을 잘 지어서 거기에서 행복해지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제가 잘 커나가는 게 훨씬 더 큰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층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가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눈 아, 그 공간이네요. 네. 역시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의 아치형 창문입니다. 여기는 어른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공간이고 아이는 여기로 보이는 거군요. 올라와 보니까 이 공간이 복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가 있어서 작은 미니 응접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여기 2층 거실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 좀 설계를 했고요. 네. 특히 어른들은 여기 서서 아래만 내려봐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 그런 소통 구조가 또 갖는 그런 되게 좀 그 다층적인 기능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디서나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눈에 들어오는 구조. 방들이 많아요. 문이 많네요. 방문이. 용도가 어떻게 되죠? 저희 첫 번째 방은 저의 작업실이고요. 아, 작업실이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방은 저희 부부 침실, 네. 그리고 마지막 방은 저희 아들이 사용하는 방이에요. 이 첫 번째 방은 일을 하신다는데 어떤 일을 하시죠? 저는 돌상 백일상 네.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디자인도 하고 네. 소품을 이렇게 포장도 하고. 첫째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었던 아내 혜미 씨는 집을 지으면서 새로운 일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특이한 거는 제가 결국에는 저희 일을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또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 공간을 사실 방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처음부터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 위에는 침대나 토퍼를 두고, 그리고 옷장에는 아이들의 옷을 두고, 저희 책상, 제가 일하는 책상은 아이들의 책상이 되고, 그렇게 공간이 조금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지금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2층 끝에 있는 아들방 역시 구조 변경을 생각하며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크면 그것도 뜯어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방의 높이까지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변하는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의 성장을 고려하며 지은 집. 개조를 염두에 둔 설계는 추후 리모델링 비용도 줄여주지만 무엇보다 인생의 첫 보금자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부부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네요. 거실과 주방이 있는 1층도 봤고 가족들의 침실이 사이좋게 붙어있는 2층도 봤는데 3층에는 또 어떤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걸까요? 이쪽에도 문이 하나 있어요. 네. 이 문은 뭐죠? 한번 와보시겠어요? 네.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네.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1층, 2층과는 달리 3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별도의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 만져보니까 네. 나무는 아니네요. 네, 실제 나무는 또 돈이. 네, 저희는 항상 그 선 견적 받고 설계 이렇게 넣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필름이 이제 저렴하니까. 예, 아무래도. 관리도 편하고. 네네. 근데 나름대로 여기가 또 컨셉이 화이트였다가 네. 나무 느낌으로 갔네요. 네, 맞아요. 완전히 전이된 공간으로서. 네.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맞아요. 무슨 공간이야? 그러고 네. 뭐 변화를 줄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저희가 1층, 2층을 설계를 다 하고 나니 3층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 예산의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재택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게스트룸, 그리고 제가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까지 탄생하게 된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네. 제가 필요한 공간인데. 요쪽 보니까 네. 문인가요? 문이 어쨌든 거대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을 설계하면서 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좀 담겨 있는 문인데요. 이 거대한 문은 재밌네요. 네.
두 개의 공간인데 문은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을 보면 뭐 당연히 이런 문이구나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다른 곳에는 이런 문이 없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해봐도 돼. 나는 뭐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길 바라면서 이런 한번 특이한 문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7시쯤 일어나서 씻고 뭐 아이들 밥 좀 차려주고 8시 반에 딱 올라와서 업무 시작합니다.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어수선해서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집의 3층을 아예 문을 닫고 독립적인 업무 공간으로 만들어 놔서 올라왔을 때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바깥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통창 덕에 업무 효율도 높아졌죠. 평소에 그 생각을 압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순간에 제 고개를 돌려서 그 숲을 보게 되면 저 숲에 사는 동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새로운 생각들도 할 수 있게 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저희 지금 청설모 다녀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이제 재밌습니다. 뭐라? 아내는 2층에 남편은 3층에 있는데 문자라니? 이 부부 경계 한번 확실하다 싶지만 남편의 업무 시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는 부부간의 약속이랍니다. 보통 2층, 3층도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만나요. 네. 그 업무에 중요도가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아직 안 끝나면 제가 부르기가 조금 그래요. 네, 거의 일할 때는 안 만나고 그냥 얘기도 안 하는 날도 꽤 많고 네, 이렇게 가끔씩 서로 이야기할 거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시간이 맞으면 커피 한잔 하고 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서 일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문 하나로 아이들이 아빠가 일하는 시간이구나, 조금은 아빠가 여유가 있구나, 그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이 열려 있으면 아빠한테 가서 한 번 더 앵기고. 실제로 저도 3층에 잘 올라가진 않습니다. 안 옵니다, 와이프는. 못 오게 하나요? 무릎이 아파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계단 오기 싫다고 안 합니다. 야, 나와야 손님 왔다. 소희! 리우야, 안녕! 안녕하세요. 어이구, 우리 지안이 왔어. 일로 와, 우리 리우.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주말이면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유, 그럼요. 냄새 기가 막히네. 근데 야간이야, 야간. 티셔츠까지 맞춰 입은 모습이 혹시 조기 축구 회원들? 저희 어린이집 같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같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고기 꺼먹기도 하고요. 보통 집에서 아빠들끼리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아이들 놀고 뭐 그러기도 많이 하고요. 아, 부럽습니다. 네. 단독주택이라는 건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잖아요. 뭐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거보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거를 그냥 질렀어야 되는데 진심이 이렇게 나오네. 저는 아니 아파트에 살아요. 좀 약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못 해본 거라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젊다 보니까 예산에 또 민감한 것 같아요. 내 목표된 금액에 예산에 맞게 창도 어떻게, 마감도 어떻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지금 상황, 지금 내가 결정했으면 그게 제일 싸고 빠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지은 주택이다 보니 정도 쌓이고 이곳은 정말 저희의 터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앞으로 자라날 저희 아이들과 추억을 오래오래 쌓고 살고 싶어요. 이 집을 지음으로써 아이들의 고향이 이곳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많이 서리걷던 초보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는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에게 서로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저희에게 가족이라는 정말 든든한 그런 선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 첫 집을 위해 머리를 맞댔던 시간들이 행복의 밑거름이 됐다는 부부.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는 숲처럼 가족의 삶도 더 풍성해지기를 응원할게요. 꽃이 꼭 나한테 진짜 고마워요 말을 건 것 같아요. 기분 좋죠. 집이라는 것은 숙소 역할이지. 어머니 표정은 되게 그냥 포기한 느낌인데요. 포기했으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죠. 동물농장 아니에요? 빈 턱만 보면 심고 싶어요.